서울시를 공동으로 운영하겠다. 안철수 후보가 이런 제안을 냈습니다. 과연 야권의 다른 서울시장 후보들은 이에 화답했을까요? 잠시 후에 짚어보겠고요. 여권의 서울시장 선거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우상호 후보가 박영선 후보의 공약을 문제 삼았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인 박영선 후보에 대한 본격적인 정책 검증을 시작하려 합니다. 특정 분야에 국한된 빈약한 공약이라는 것이 저의 첫 번째 의문입니다. 21분 도시공약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주장하지만 민주당다운 공약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에서는요, 과거에도 그랬지만 이 서울시장 선거가 가까워오기 때문에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의 중요한 선거 소식을 균형 있게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조금 전에 들으셨던 건 우상호 후보가 박영선 후보의 21분 서울 정책을 비판하면서 그 공약은 민주당답지 않다라고 비판한 겁니다. 자, 논란은 민주당다운 게 뭘까라는 논란으로 이어집니다. 민주당다운 게 뭘까요? 박영선, 우상호, 설전. 자, 박영선 후보가 이렇게 물어요. 민주당다운 게 뭐냐? 우리는 집권정당이라는 걸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오늘 두 사람의 첫 TV 토론이 있습니까?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고 있는데 선거 전략, 이쪽에는 좀 밝은 전략통. 윤 실장께서 보시기에 우상호 후보가 문제 삼고 싶었던 게 뭘까요? 다시 말해서 민주당다운 정책, 이게 뭘까요? 민주당답다. 이게 정체성에 대한 문제제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선거에서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할 때가 많아요. 이제 경쟁력이냐, 적합도냐. 그 질문에 따라 대답도 약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 후보로 누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 좀 진보적이고 원래 정통파에다가 이런 부분. 근데 이제 누가 나가면 이길 것 같습니까? 라고 하면은 누가 나가면 강하지? 이렇게 이제 보는 거잖아요. 질문에 따라서 답변이 다르군요. 그렇죠. 우상호 후보 입장에서는 나는 그 정체성, 적합도에 좀 강점이 있다. 지금 현재 이런 말씀들이 조심스럽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두 분의 이제 격차가 좀 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러 여론조사에 일관된 이렇게 둘 다 인정을 하는데 그럼 우상호 후보는 빨리 따라잡기 위해서는 나는 이 당의 이제 적통이고 나의 이제 공약 같은 것도 민주당의 정체성에 걸맞는 이제 진보적인 공약이다. 예. 이런 부분을 무기로 삼는 것이고 박영선 후보는 무슨 소리냐. 우리는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진보적인 정체성보다 실제 이제 시민한테 이길 수 있는 거. 그리고 그 안에는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이게 있는 거죠. 누가 이길 수 있는 후보이냐라는 이제 답변이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기자 출신의 스탠포드 박사, 김 박사님 나오셨는데요. 김수영 박사님, 일단은 우상호 후보에 의해서 비판받은 민주당답지 않은 정책이라는 박 후보의 21분 서울, 이게 뭐길래 민주당답지 않다라고 우 후보는 문제 삼은 거죠? 이 컴팩트 도시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그러니까 막 개발을 막 우후죽순 넓게 하지 말고 도시라는 그 공간 자체가 굉장히 협소한 공간에 고밀도로 그 안에 집중적으로 개발을 해서 21분 안에 거기에 직장도 다녀올 수 있고 레저도 해결하고 주거도 해결하고 그렇게 도시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공간을 사용하자라는 의미에서 21분 안에 모든 것이 해결되는 이 21분 컴팩트 도시라는 거를 이제 박영선 예비 후보가 대표적인 공약으로 이제 내세운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상호 후보가 민주당답지 않다라고 했는데 저도 약간 그 말이 좀 의아했어요. 물론 이제 박영선 후보의 그 공약도 조금 정확하게 뭔지 손이 좀 안 잡히는 부분이 있지만 또 민주당답지 않을 건 뭔가 이게 개발 중심의 이야기라서 그런가? 하지만 또 박영선 후보는 이제 공공주택 얘기도 하거든요. 그 컴팩트 도시 안에다가 공공주택을 많이 짓겠다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박영선 후보가 어떠한 공약을 내놨어도 그것은 민주당답지 않다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민주당답다고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서울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경선을 먼저 이겨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어쨌든 민주당 내에 어떤 지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적통이고 친문이고 친노고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왜 이제 박원순 시장의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말도 했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정치공학적으로 좀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표를 많이 잃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단 경선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이러한 친문 행보, 봉하마을에 내려간다거나 아니면 뭐 친문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에 인사말을 올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경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지금 내가 가장 민주당스럽다라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약간은 잘 모르겠는 이제 민주당답지 않다라고 상대방 후보를 좀 이제 비판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회 반장 출신의 이재명 기자. 그러니까 지금 두 후보 사이에 강한 지금 프레임이 걸려 있는 거군요. 우상호 후보 입장에서는 민주당스러운 건 나다. 내가 민주당을 대표한 선수다. 박영선 후보 입장에서는 우린 집권 여당이다. 이길 수 있는 후보는 나다. 뭐 이렇게 경쟁력이 나다. 뭐 이런 프레임이 지금 작용하는 것 같은데 오늘 두 후보가 첫 TV 토론이 있다고요? 그렇죠. 오늘 저녁에 있죠. 그러니까 MBC 100분 토론에 참여를 해서 두 사람이 토론을 하게 돼 있는데 어떻게 오늘 이제 첫 여야를 통틀어서 후보 경선의 TV 토론의 첫 스타트를 끊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또 국민의힘도 TV 토론을 하는데 결국 뭐 이제 TV 토론이 지금 어떻게 보면 민심, 특히나 당심보다는 이제 여론조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겠죠. 그런 점에서 두 후보가 아마 오늘도 21개 컴팩트 도시 박영선 후보의 공약을 두고도 논쟁을 할 테고 또 우상호 후보가 얘기한 민주당 다음에 대한 아마 그 정체성에 대한 그런 토론도 할 것 같은데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박영선 후보가 21개 컴팩트 도시에서 왜 21개인지는 설명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20개도 아니고 특히나 자치구가 있는 25개도 아니고 왜 21개인지에 대해서 사실 지금까지 제대로 설명이 없다 보니까.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뭐 21분 내에 이제 뭐 일자리라든지 학교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쇼핑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모으겠다는 건데 만약에 21개 자치구로 전환한다면 어마어마한 뭐 대전환인 거죠. 말 그대로. 근데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25개 자치구를 유지한 상황에서 21분 내에 그런 이제 모든 생활 편의시설들 다 갖추겠다 이런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뭐 2021년 선거기 때문에 21개냐라고 또 얘기하는 사람도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좀 논리적인 합리적이지 않은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대한 설명은 필요할 것 같고 또 한편 이제 우상호 후보 입장에서는 민주당 다음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조금 전에 김수경 박사 얘기한 것처럼 박원순 정신을 계승하겠다 이 얘기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2차가 아니다 이런 논란에 휩싸여 있죠. 그런 상황에서 물론 이제 본인은 정책을 개선하겠다는 점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유가족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한 얘기다 이렇게 해명을 했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유상호 후보가 반드시 오늘 토론회에서 좀 어떻게 나온 얘기인지에 더 해명이 필요한 그런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짧게 하나만 더 물을게요. 앞서 많은 패널들께서 우상호 후보의 발언 중에 민주당답지 않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논평을 해주셨으니까 박윤수 후보의 정책이 상당히 거창한데 임기 1년짜리예요? 그렇죠. 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뭐 이제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자체를 보궐선거 자체는 임기 1년이지만 다음 이제 2022년 내년에 바로 이제 또 지방선거가 있죠. 거기에 현재 이제 이번에 당선된 후보가 다 출마한다 이렇게 이제 가정 속에서 보면 5년 임기다 이렇게 흔히들 얘기를 하죠. 그 5년 임기 속에서 21개 컴팩트 도시가 완성되느냐. 사실 그것도 굉장히 미지수죠. 그러니까 사실 그 21개 컴팩트 도시가 딱 와닿지 않는 거죠. 이게 뭐 자치구 단위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그냥 원을 이렇게 그려놓은 건데 지도 위에다가 과연 그 원이 어떤 의미를 지는지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한 설명이 없으면 지금 우상호 후보가 얘기한 것처럼 추상적인 공약으로 남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두 후보의 앞으로 TV 토론도 남아있고 뭐 정책 발표도 있으니까 과연 왜 21분인지 왜 21개인지 이게 가능한지 민주당스럽지 않다는 게 뭔지 박원순을 계상하겠다는 게 뭔지에 대한 향후 두 후보 각각의 입장도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소개해드리겠고요. 그런가 하면 우상호 후보는 봉하마을에 다녀왔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건 역시 윤 실장께서 앞서서 이제 분석해줬던 게 정확하게 맞군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계승하는 건 나다. 적통성은 나에게 있다. 뭐 이런 걸 강조하는 것 같고요. 봉화에 다녀왔다. 6월 항쟁의 동지자 그리운 대통령님. 상식이 통하는 사회, 사람 사는 세상. 서울시장이 되어 당신의 정신을 계승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노무현 정신, 민주당의 적통, 친문을 잇는 후보는 나다. 뭐 이런 메시지가 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여권의 서울시장 후보들 소식 접해봤고요.